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2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의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현숙 씨. 그녀의 하루는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보람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현숙 씨에게 청소란 어느새 쌓인 물건을 발견하고 적당히 둘 곳을 찾아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루 일과가 대부분 청소시네요. 네. 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기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치우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보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방입니다. 방 안을 꽉 채운 장난감이 베란다까지 점령한 지 이미 오래. 구석구석 층층이 쌓인 물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장에 다 꽂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구입한 온갖 책들. 비슷비슷한 쓰임새의 아이 용품. 그리고 베란다를 창고로 만들어버린 주방용품까지. 현숙 씨 집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원 플러스 원이니까 2박스. 거진 3박스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납작이는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구매를 부추기는 시대. 소비의 균형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유유연제가 하나, 둘, 셋,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게 되고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이것도 아까워서 다이어트 약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파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개 한 개씩 살 수 없고 이렇게 세트로 파니까 여기는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분명 필요하다고 믿어서 구매한 수많은 물건들이 지금은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제 욕심에 이 영어 책을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포장도 안 뜯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다 스트레스가 됐네요. 현숙 씨는 지금 물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지 몰라서 또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헷갈려 한다고 해야 되나? 집에 오면 편하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오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고 또 눈에 보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물건으로 고심 중인 현숙 씨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선현 씨는 무엇보다 물건을 소유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숙 씨 가족의 물건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입한 지 4년. 네. 근데 유통기한이 이미 2년 전에 네. 지났는데요? 네. 맞네요. 시작부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택배로. 한 번 주문하실 때 양을 네, 좀 많이 하는 상당히 편이에요. 하시네요. 이런 공간. 발 디딜 틈 없이 장난감으로 꽉 찬 아이방에서는 둘 곳을 잃은 물건도 발견됐습니다. 관련된 거죠. 네. 그 들어올 때부터 여기 이 사진이 네. 이렇게 좀 그냥 아예 포장된 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옷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네. 네. 일단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걸 때나 붙일 네, 때도 붙일 없고 때도 없고, 둘 때도 없어서 둘 때도 없어서.
문이 안 열리더라고 아까. 지금 열리네요. 예. 네. 네. 나 두셔야 될. 이런 물건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저기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와서 한 번도 안 썼던 거 지금 다 꺼내놨거든. 저기 냄비, 저 양냄비. 어느새 큰 까맣게 거하고 잊고 있었던 뚝배기, 수많은 물건들. 저기 전기팬. 지금 결혼하신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오게 되면 이제 8년 동안 안 쓰시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과감하게 결심이 필요하신 물건인 예. 것 같습니다. 부부는 버릴 물건들을 선택해 박스 3개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놔두고. 네, 두시고.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건 그냥 그림책인데. 어머나, 근데 심지어 여기 공룡이 또 있어. 공룡이고 저건 동물이잖아. 아, 그래? 아니다. 막상 가려내려니 물건마다 미련이 남습니다. 뒷베란다에 있는 그 박스에 얼마나 들어있지, 접시가? 그거는 그 뭐지 손님 왔을 때 쓸 거라서 놔뒀는데 나중에 손님 왔을 때 왜 새 접시를 써? 손님 왔을 때 새 접시를 써야지. 네. 소유해야 할 물건의 가치. 대체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 걸까요? 자, 물건을 지금 이제 구분하셨을 때 남길 거하고 버릴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셨나요? 물건 쓰는데 기준? 잘 필요하면 쓰는 거 아니야? 기준을 잘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 있고 그래서 남겨야 되고 아니면 버려야 될 건지 그런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집에서 하는 일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과 이 물건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이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던 물건과 내 삶의 관계.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까 네, 이거 버려 치워요. 여기다 와서 이거 줄 수도 없고 이거. 네. 무려 4년을 방치해두었던 다이어트 제품. 신상품의 유혹에 일단 사고 본 게임용품. 한번 뜯어보진 네. 이거 딴 사람 주면은 지금 상태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딴 사람 주면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남은 박스. 무엇보다 용도가 중복되는 아이 물건이나 박스인데 지금 연령대와 맞지 않는 책들은 그 자체로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현숙 씨 가족의 물건. 제 생각은 이거 멀쩡한 거야? 멀쩡해? 줘야 돼. 멀쩡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일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 집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소유의 기준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두 모아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 바깥 복도에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필요와 상관없이 구매하고 소유한 물건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이날 현숙 씨 가족의 공간은 비로소 본래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아예 없는 물건은 없었지만 물건을 줄임으로써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짐을 늘리지 않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라도 그 작은 물건으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만큼의 물건을 가져야 충분한 걸까요? 각국 가정의 물건을 촬영한 사진작가에 의하면 300개 정도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몽골인과 달리 일본인들은 무려 6,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건을 가진 이들이 더 행복한 걸까요? 한 독일 기자의 조사 결과 약 6,000개의 물건을 소유했던 70년대 독일인보다
약 10,000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독일인들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낮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과도한 소유에 반기를 든 이도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 앤드류는 자신의 물건을 15개로 줄이는 모험을 감행했죠. 그는 지금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입니다. 간소한 삶에 대한 동경. 지금 그 동경을 현실로 만들기를 권하는 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